일방 배우자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리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다른 상대방 배우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부부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고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렸거나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리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다른 상대방 배우자는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으로 가야겠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사유가 그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였고 계속해서 간병을 했지만 호전이 어렵고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만 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서도 아내가 출산 중에 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남편이 휴직을 해서까지 간병을 했지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가 계속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이 아내의 부모님도 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데 누가 소장을 받고 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판례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아직 신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부모님 중 한 분이 특별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그 성년후견인이 직접 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식물인간인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식물인간인 상태의 배우자를 버려두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진행을 했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대리인이 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리해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해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다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리해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 이 부분을 허가해 달라라고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리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직접 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이 성년후견인을 변경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오늘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